네, 안녕하세요. 뉴스엔잡에서 오늘 윤찬진 자월드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윤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에 네. KBS 꿈의 피라미드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MBC 길거리 특강에서 차별화된 입사 지원서를 하고, 그리고 2003년도에 꿈의 피라미드에서 전체 기획 심사위원을 1년간 맡았었습니다. 네. 2003년도 그 무렵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굉장히 폭발적인 네. 인기와 반응을 얻으셨었잖아요. 네. 그때랑 굉장히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2003년도에 했던 꿈의 피라미드에 했던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 황당 면접은 제가 인사팀장 할 때 95년도에 개발되었던 거고요. 거기서 했던 협상 면접은 지금 토론 면접으로 그것도 1995년도부터 저희가 했던 건데, 사실 지금 그 이후에, 방송 이후에 그것이 상당히 정착이 되었고, 지금도 그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협상 면접, 압박 면접, 창의력 면접, 이런 것은 지금도 많은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생 면접이 한동안은 성행했었잖아요. 술자리 면접, 등산 네네네. 면접, 네네네. 이러한 류의 이생 면접이 네네. 굉장히 성행하던 이생 면접,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생 면접 사례를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례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95년도에 시작했던 게 식사 면접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식사 면접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술자리로 많이 이어집니다. 술자리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운동 면접, 뭐 합숙 면접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뭐 합숙 면접은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결국은 합숙 면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좀 많이 하고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최종 면접을 가지고 심층 면접을 합니다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그 심도 있게 심층 1차, 2차 심층 있게 보려고 면접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또 최종에는 합숙 면접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 역량 자기소개서의 작성 원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 갖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거 면접으로 가겠다 하는 거에서 제가 발상이 돼서 2005년도부터 그 핵심 역량 보고서, 지금은 이제 용어를 핵심 역량 보고서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차별화 입사 지원서,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용어를 누구누구 핵심 역량 보고서 이렇게 용어를 바꿨는데요. 지금 보면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내라고 하거든요. 이게 증거 면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 보고서입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교육에 앞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고, 그 이후로 제가 교육하면서 이런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었던 친구들은 일찍 성공 취업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핵심 역량 보고서에 들어가는 증명 서류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학생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핵심 역량 보고서에는 내가 무엇을, 일반 우리 입사 지원서에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서술을 쓰지만, 여기에는 내가 뭐를 했다, 증거 사진을 갖다가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내가 프로젝트를 했다. 그 프로젝트 한 거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배우고 느낀 거는 이런 것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MBTI, 우리가 보통 MBTI를 입사 지원서 2장에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은, 이걸 핵심 역량 보고서에 가서는 MBTI 증명서를 놓고 나는 이런 MBTI에서 이러이러한데 적성과 자질이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업무를 지원했다. 이런 경력 관리를 해서 이 업무를 지원했다.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면접관들한테는 상당히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소장님, MBTI 유형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업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많은데, 소장님 의견은 긍정적인 거? 근데 사실은 면접을 하다 보면 30분 안에 이 친구를 당락을 좌우를 결정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의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때 MBTI라는 어떤 증거 자료를 보면 나도 모르게 사실은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다. 어쩔 수 없는 심리인데 그래서 MBTI를 갖다가 믿을 수 없다. 그냥 어떤 느낌을 주는 것 뿐이지 여기에 전부 의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단지 느낌을 내가 그 채용 전형자로서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느낌이 오니까 이걸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또 점수 포인트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기업체에서는 MBTI를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채용 전형자의 어떤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보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범 답안이 있을 뿐입니다. MBTI를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핵심 역량 보고서에 넣어놓고 나의 MBTI 결과표를 놓고 분석을 해서 면접관한테 어떤 증거로 그리고 나를 어필할 수 있다면 면접관은 그걸 또 받아들이는 면접관들 많거든요. 이럴 때 활용해도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서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핵심 역량 보고서를 따로 제출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된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데 이메일 접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첨부 1에는 지정된 입사 지원서, 첨부 2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차별화 핵심 역량 보고서 이걸 같이 내주시면 되거든요. 한 가지 예입니다. 또 아니면 내가 만약에 요즘 실무 부서장 중심으로 채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영업부장이다. 영업부에 지원한다. 영업부장이 나의 서류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입사 지원서는 인사부로 가는 거예요. 인사부에서 취합해서 영업부장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핵심 역량 보고서는 내가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나를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부장한테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것이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접수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채용 박람회에 가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활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지정되었으니까 제발 지정되었다는 이 두 장짜리 지정되었다는 여기 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이 핵심 역량 보고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네, 소장님 책에서 종업원은 아무나 될 수 없으나 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는 바로 졸업하면 사장님이 돼야지라고 뭐 요새 보면 학교에서 하는 뭐 창업 프로그램 다 좋은데요. 이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업원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생활 꼭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되십시오. 왜? 사장님이 그냥 종업원 생활을 안 하고 경험이 없이 사장님이 되면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업료를 요구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꼭 종업원 생활을 하시고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CEO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말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내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 없이 어떤 뭐 내 주위에서 저 사람 잘 나가니까 저 사람 같이 나도 살아야지. 근데 그 속에는 한번 꼭 들어가서 이분이 어떠한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했는지 이런 걸 같이 경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장님이 되면 더 빨리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업원 생활은 꼭 하십시오. 최근에 공정 채용이나 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질문도 면접에서 종종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근데 그게 내부 고발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광 질문이 나왔냐면 우리 옛날에 삼성의 뭐 변호사 그 사건 이후에 그다음에 현대 뭐 대기업체의 어떤 내부 고발자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모든 회사의 면접에 가면 단골 질문이거든요. 내부 고발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은 혈기에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면접관 입장에서 봐서는 그럼 얘를 입사시키면 내가 뭘 잘못하면 얘가 날 고발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들리거든요.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이런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 나오면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면접관이 솔직히 제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약간 회피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식으로서 부모의 잘못을 사회에 떠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회사 입사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세요. 이걸 굳이 그대로 뭐 정의사를 위해서 어떻고 이렇게 얘기 자세하게 하지 마십시오. 면접관은 뜨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남이 하는 식으로 하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나만의 어떤 차별화되게. 저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학년 때 빨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를 정하세요.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경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1, 2, 3, 4학년 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는 없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입사지원서 만들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3학년 때 보면 2학년 때부터 어떤 취업 캠프라든가 취업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보면 면접에 가면 대답하는 게 틀려요. 이렇게 경력 4년 동안 경력 관리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은 꼭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또 한 가지는 나중에 2장 증거 위주로 안 만들어 놓으면 2장짜리밖에 못 만들거든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떤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봉사활동을 했다. 다 사진을 남겨주십시오. 이 사진을 나중에 증거 자료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 보고서에 증거 사진으로다가 내면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아주 특색 있는 그리고 채용하고 싶은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